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다 너 때문이야. 노숙자의 날카로운 외침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부엌칼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칼날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강재인을 향해 다가가는 숙자의 눈빛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황기찬이 구속되고 YL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 밤 숙자는 펜트하우스에서 마지막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고급 가구들과 명품 액세서리들이 가득했던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압류딱지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숙자는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직원들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3억이 밀려 있거든요. 신용카드도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은행 계좌에는 겨우 몇십만 원만 남아 있었죠. 그동안 호화롭게 살던 게 다 가짜였구나. 숙자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갈 곳은 오직 고시원뿐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쪽방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창문 밖으로는 시끄러운 차 소리만 들렸어요.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펜트하우스와는 천지 차이였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숙자는 딱딱한 침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강재인만 없었다면 우리 기찬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비비며 생각했습니다. 기찬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떠올렸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어린 기찬이 했던 말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찬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도 기억났어요. 검사가 되고 YL그룹에 들어가서 성공한 것도 모두 어머니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강재인이 나타나서 다 망쳐버렸어. 숙자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고시원에서 나오지도 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재인이 없어져야 해. 그래야 우리 기찬이가 살 수 있어. 숙자는 재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의 행동 패턴을 익혔어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골목길을 찾아냈죠. 어두운 곳이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길이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끝장을 내겠어. 숙자는 고시원 부엌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골랐어요. 손잡이를 꽉 쥐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에 충혈된 눈,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머리카락. 예전에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다 강재인 때문이야? 숙자는 칼을 품에 숨기고 집을 나섰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 비치는 곳에서 재인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똑똑.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나타났죠. 바로 강재인이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차분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숙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든 칼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칼을 꺼내 들고 재인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재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다가가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모습이 숙자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숙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기찬이가 감옥에 가게 된 것도, 내가 이런 꼴이 된 것도 다 내 때문이야.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재인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숙자를 더욱 자극했어요. 어머니, 칼을 내려놓으세요. 이야기해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너만 죽으면 모든 게 해결돼. 숙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상태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고시원에서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해 몸에 힘이 없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숙자의 몸이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을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콘크리트 계단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머리를 부딪힐 위험한 상황이었죠. 제이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어요.
자신도 넘어질 위험을 무릅쓰고 숙자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둘 다 계단에 엉켜 떨어졌지만 제인이 숙자의 머리를 감싸 안아서 큰 부상은 면했어요. 제인의 등과 팔꿈치가 계단에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지만 숙자를 놓지 않았어요. 아야. 숙자는 허리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제인도 팔꿈치와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숙자부터 살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인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여기 사고가 났어요. 계단에서 떨어졌는데 의식은 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제인은 숙자 곁을 지켰어요. 자신의 코트를 벗어서 숙자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숙자는 제인을 바라봤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던 사람을 왜 이렇게 돌봐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숙자를 들것에 옮겼어요. 제인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제인은 계속 숙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금방 도착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가 진찰하는 동안 제인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자신의 상처는 뒷전이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골절은 없고 타박상 정도라고 했어요.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겠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충격이 컸거든요. 제인은 입원비와 치료비를 모두 대신 냈습니다. 병원 직원이 물었어요. 보호자이신가요? 네, 가족입니다. 제인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숙자는 병상에 누워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붕대를 감은 제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 때문에 다친 것이었습니다. 왜 나를 구했냐? 널 죽이려던 나를 왜? 제인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내 원수인데 은호가 할머니라고 부르던 분이시고요. 제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숙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은호. 갑자기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는지 알아요? 밝게 웃으며 달려와 안기던 손주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그 말을 할 때의 천진한 미소도 기억났어요. 어머니가 은호한테 해주신 따뜻한 말들 저는 다 기억해요. 제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은호 감기 걸렸을 때 밤새 간병해 주신 것도요. 은호 생일날 직접 만들어주신 미역국도 기억해요. 제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숙자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드시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소중한 분이세요. 숙자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숙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인이 죽을 끓여서 들고 왔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왜 매일 와? 집에 가서 쉬어. 어머니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제인은 과일을 깎아주며 말했어요. 숙자는 그런 제인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해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너 왜 이러는 거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그냥요. 어머니니까요. 제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숙자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인이 오지 않는 시간에는 왠지 허전했어요. 간병인이 와서 도와주었지만 제인만큼 세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효녀네요. 옆 병상의 할머니가 말했어요. 딸이 저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니 부럽습니다. 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인은 진짜 딸처럼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친딸인 나라보다도 더 정성스럽게요. 사흘째 되는 날, 숙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미쳤었구나, 어머니. 제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제인아. 숙자는 처음으로 제인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제인에게 했던 온갖 모욕들이 떠올랐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욕했던 일, 정신병원에 보낸 일, 손주를 빼앗은 일, 모든 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인은 숙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서로 용서해요. 용서라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진심 어린 위로였어요. 제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기찬 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뿐이에요. 숙자는 제인의 손을 꽉 잡고 계속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간병인이 물었어요. 드실 거 사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사올게요. 제인이 일어났습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내가 골라줘. 숙자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까다롭게 이것저것 주문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제인이 나간 사이 숙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나쁜 아이였나? 다시 생각해보니 제인은 항상 예의 바르고 착했어요.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도 늘 존댓말을 썼고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은호도 엄마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런 아이가 나쁜 엄마일 리는 없었겠죠. 제인이 죽과 반찬을 사들고 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 걸로 골랐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숙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인이 집에 가려고 하자 숙자가 붙잡았어요. 제인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미쳤었어.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숙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원하는 날 제인은 숙자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조그만 원룸 임대 아파트의 열쇠였습니다. 이건 뭐니? 어머니가 지내실 곳이에요. 당분간 생활비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무슨 면목으로? 가족이니까요. 제인의 한마디에 숙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제인이 직접 도왔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이었어요. 필요한 가전제품과 생필품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 전세금만 해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인은 냉장고에 반찬들을 채워 넣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해요. 숙자는 제인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제대로 살겠다. 다신 이런 못된 짓 안 할게. 그리고 너한테 받은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원한이 마침내 화해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숙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벨소리가 울리자 숙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전화를 받을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기찬이요. 구치소에서 걸려온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기찬아.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찬의 목소리에는 뉘우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강재인에 대해서요. 무슨 소리니?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도 제인에게도. 기찬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인이가 어머니를 돌봐드렸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제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세요. 숙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아들의 말을 들었어요. 과연 기찬의 마음가짐이 진짜 바뀐 것일까요? 어머니,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나오면. 기찬아, 너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거지? 네, 어머니. 이제야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기찬의 목소리가 진실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숙자는 아직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인에게도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기회가 되면 꼭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숙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요? 그날 저녁 제인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인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숙자는 기찬의 전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인은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 진심인지 아닌지.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제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제인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숙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모든 일이 정말 끝인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